두 번째 숙제. 일주일 3월 26일 맞지? 7, 6일 화요일 오후 7시. 내가 지난 첫 번째 숙제는 여러분들이 아무 연락이 없었는데 내가 영어책에서 페이지 수를 지정을 했어. 근데 내가 개떡같이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거의 한두 페이지 정도 차이가 있으니까 숙제 번호를 제대로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번 두 번째 숙제는 페이지 수는 한국말로 번역된 책의 페이지 수를 나타내고 무슨 섹션에 몇 번 이런 식으로 내가 혼동이 되지 않도록 썼으니까 우리 그거를 유의해서 보면 되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내가 쓴 3차원에서의 그 오소고널 트랜스포메이션을 쓴 거를 여러분들이 헷갈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헷갈릴 필요가 있나? 왜냐하면 내가 다음 같은 걸 쓰면 우리 알 수 있죠. 우리가 A'은 SA 다음과 같이 A라고 써도 헷갈리니까 우리 여기서는 R 일반적으로 그랬죠. 우리 코오디네이트를 보는 경우니까 우리 다음과 같은 경우를 보면, 그래서 우리 보면 이게 쓰면 어떻게 되나? x1 프라임, x2 프라임, x3 프라임을 x1, x2, x3로 보는 거죠. 근데 우리 이걸 어떻게 보냐면 x1 프라임은 우리 이걸 보면 우리 어떻게 쓰냐면 R 어떻게 쓰는 게 좋나? x1 프라임은 어떻게 되죠? E1 R 벡터, E2 x2, E3 x3. 이게 R 벡터죠. x1 프라임 성분이라는 게 뭐죠? 프라임드 코오디네이트에서 x1 프라임 성분이죠. 그럼 뭐냐면 이거에 E1 프라임의 프로젝션을 시키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E1 프라임을 무슨 말인지 알죠? 왜냐하면 R 프라임이 서메이션 E I 프라임 이렇게 쓰는 거니까. 그죠? 이거에 첫 번째 거는 원을 프로덕트. 그러니까 뭐냐면 프라임 빠졌네. 여기서 보면 이렇게 곱한 거니까 E1 프라임 E1, E1 프라임 E2, E1 프라임 E3. 마찬가지로 보면 두 번째 이것도 그럼 여기다 똑같이 E2 프라임 E1, E2 프라임 E2, E2 프라임 E3. 다음 거 쓰면 되죠. 요거는 세 번째 E2 다음 거 같이 쓰면 되죠. 근데 여기서 보면 요거는 여기 앞에 있는 요거는 E1 프라임 닷 E1은 x1 프라임을 x1, x2, x3로 썼죠. 그럼 요거는 x1 프라임을
x1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나타나죠. 그죠? 이거는 dx1, dx1 프라임, dx2, dx1 프라임. 보고 이걸 제대로 이걸 이렇게 쓰면 헷갈리나? 거꾸로 쓰면 반대로 쓰면 되지. 내가 지금 dx1 거꾸로 쓰니까 이 헷갈리면 여기 지울 필요는 없는데. 뭐야? x1 프라임은 e1 x1. 어떻게 쓰냐면 물론 이렇게 써도 되지만 요거는 뭐냐면 x1 프라임을 x1으로 미분하면 여기 나오는 거죠. 요거를 프라임드 코디네이트를 언프라임드 코디네이트로 편미분한 걸 쓰려면은 요걸 그냥 이용해서 쓰면 되지만 거꾸로 x1은 요걸 쓰면 x1은 e1 프라임 x1 프라임 e2 x2 프라임 e3 x3 프라임 R 프라임 벡터의 x 성분 E1 햇을 전부 다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E1 프라임은 x1을 x1 프라임 미분하면 돼요. E2 프라임은 x1을 x2 프라임. E3 프라임 E1은 x1을 x3 프라임. 마찬가지로 제대로 썼나? dx3 프라임. 그래서 우리 뭐냐면 여기 있는 요 디렉셔널 코사인으로 쓴 트랜스포메이션을 다음과 같이 코오디네이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편미분으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고. 그래서 우리 뭐냐면 우리 지난번에 봤더니 그레디언트 파이는 역시 다음과 같이 트랜스폼을 하기 때문에 뭐냐면 그레디언트 파이는 벡터다. 그래서 앞에 있는 요 그레디언트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EX 햇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로 다음같이 쓰면 물론 이건 디퍼런셜 오퍼레이터죠. 오퍼레이터라는 건 뭐냐면 오른쪽에 함수를 작용해야만 우리 어떤 함수를 끄집어내는 그 앞에 있는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로 이렇게 쓰고 이게 벡터 오퍼레이터 연산자이긴 한데 각각의 성분이 있는 거니까 벡터 오퍼레이터라고 우리 이제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곡선이 있는데 곡선의 이 점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방향으로 이 방향을 DS의 방향으로 의 변화율은 이거 어떻게 쓰냐면 S라는 커브가 XYZ의 함수면 혹은 반대로 뜨면 요거는 d phi dx ds 플러스 d phi 체인으로 쓰면 dy ds
define dz 내가 요거는 편미분이 아니라 토탈 데리버티브로 dx ds dy ds dz ds 다음 같이 쓰면 우리 이거는 u라는 요거를 s가 x ds 방향으로 다음 같이 주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요때 요 변화가 요 ds라는 변화가 뭐냐? ds라는 변화가 ds가 요점이 x0라고 하면 x0, y0, z0라고 하면 ds는 x0는 x0 플러스 ux s s만큼 y0는 y0 플러스 uys c0는 c0 플러스 uz s 다음과 같이 변화시킨다고 하면 우리 요때 요거는 요 u라는 벡터를 ux, uy, uz라고 쓰면 이게 바로 dx, ds가 ux. 요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gradient phi에다가 u라는 벡터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건 뭐냐면 우리가 요 어떤 함수를 적당한 곡선, 적당한 커브의 한 점에서 ds만큼, ds의 방향은 이렇게 ux, uy, uz로 주어지는 요 방향으로 갔을 때 그 방향으로의 함수의 변화, 그 방향으로의 함수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gradient phi u, u는 요거로 주어지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directional derivative라고 해요. 그래서 보면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프랙셔널 데리버티브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보면 phi라는 함수가 x제곱 y xc 로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거를 A 방향 아까 요 DS에 해당되는 방향 A 방향이 2i 2j 플러스 k 방향으로 주어졌을 때 점 1, 2, 마이너스 1에서의 디렉셔널 데리버티브를 계산해라. 그렇게 하면 이게 뭐냐면 먼저 여기 나오는 u는 단위 벡터. 요게 단위 벡터인데 단위 벡터로 쓰면 요걸 단위 벡터로 써야 되니까 u는 9니까 3 2i 2j 플러스 k gradient phi는 첫 번째 거를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 나머지는 상수로 놓고 그럼 exy 플러스 zi y 방향은 y 이외에 딴 거는 전부 다 상수로 놓고
z는 xk. 네. 그러니까 1, 2, 마이너스 1이면 우리가 1, 2,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1, 2면 4, 마이너스 3, 3i, y, 그 다음에 1, 그러니까 1, 플러스 j, k가 되죠. 그래서 d phi ds는 1, 2, 마이너스 1에서 u 벡터들을 저 방향으로 이거는 u hat gradient phi로 주어져야 되니까 요거의 스칼라 프로덕트를 취하면 3분의 1 어떻게 되는 거야? 6 빼기 2 7, 5, 3분의 5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이걸 보면 이게 그럼 디렉셔널 데리버티브라는 걸 왜 이렇게 쓰냐? 왜 이렇게 쓰냐면 아까 이 커브 중에 그래서 이 커브가 서피스 위에 어떤 임무의 커브라고 하면 이 커브가 파이가 컨스탄트인 경우를 봅시다. 파이가 컨스탄트면 어느 한 점에서 그레이디언트 파이가 컨스탄트인 곳에서 항상 수직이죠. 그레이디언트 파이가 있는 곳이에요. 가장 다른 것 같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쪽 방향으로 갔을 때 각도를 테타라고 하면 디렉셔널 파이는 파이가 요 방향으로 지났을 때 파이가 얼만큼 변하느냐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요거의 그레이디언트 파이의 가장 크게 변하는 거 요쪽 방향의 성분이죠. 그래서 뭘 어떻게 쓸 수 있냐면 d phi ds는 코사인 테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물론 u가 접하는 방향이면 0이 되죠. 데리버티브가 다음과 같은 형태가 있다. 그래서 요 그레이디언트 파이가 요 일정한 파이가 컨스탄트인 것의 수직이라고 하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던 기하학의 문제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똑같이 x 스퀘어드 3승 y 제곱 z가 이거에 점 1 마이너스 2 3에서 탄젠트 플레인 노멀 라인 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죠? 이 함수를 w라고 놓고 여기 그레이디언트 w는 이게 얼마야? 3x제곱 y제곱 z 2배 x 3승 yz x 3승 y 스퀘어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이걸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2 12에 36 두 번째 거는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2 세 번째 거는 1 마이너스 4 이거는 뭐냐 4로 묶어내면 9 마이너스 3 1
탄젠트 플레인은 우선 요 점을 지나고 요 곡선의 탄젠트한 플레인은 어떻게 되나? 우리 그림을 그려보면 요 다음과 같은 게 W가 컨스탄트인.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있는 점이 요게 R0라고 하면 요거의 그레디언트 W는 요 점에서 수직이고 탄젠트한 거는 여기에다가 탄젠트한 거 여기에서 작은 R 요거를 여기가 R이라고 하면 여기까지가 R0 여기까지가 R이라고 하면 요게 R-R0죠. 그러면 뭐냐면 R-R0가 수직이면 되죠. 그리고 요 조건을 쓰면 요거 4는 뭐 필요 없고 9 x는 r이 x-xyz라고 하면 x1 y 플러스 2 플러스 z-3 다음 같이 쓰면 되죠. 이게 탄젠트 플레인에 대한 식이죠. 수직인 식은 그레디언트 W에 평행하면 되죠. 평행하고 1 마이너스 2, 3을 지나야 돼. 평행이면서 노멀 라인은 이거는 탄젠트 플레인이고 노멀 라인은 마이너스 3, 1에 비례하고 x가 1을 지나고 y 플러스 2, z 마이너스 3 다음과 같은 게 노멀 라인에 해당되죠. 이거가 해당되는 건 뭐냐면 9 마이너스 3, 1 이게 그레디언트 W의 방향이고 그거에 평행한 방향이죠. 거기에서 생각하는 예를 들어서 XYZ가 여기 있다고 하면 XYZ 이거랑 그레디언트 W가 평행하려면 X 성분과 Y 성분과 Z 성분의 비율이 같아야 되는 거죠. 다음과 같이 쓰면 우리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자, 됐고 우리 이제 몇 가지 이제 연습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그레디언트 오퍼레이터를 썼으니까 R의 n승의 그레디언트 R은 거리 x제곱 y제곱 z제곱 그러면 먼저 요걸 보면 dr dx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요거 2배 스퀘어 루트 분의 2x니까 r분의 x dr dy는 마찬가지로 r분의 y dr dz는 r분의 c죠. 따라서 우리 처음부터 R의 n승을 하기가 힘들면 우선 R의 n이 1인 경우 그레디언트 R은 그레디언트 R은 우리가 그레디언트의 정의에 의하면 EX hat dr dx R분의 x 플러스 EY hat R분의 y EZ hat R분의 c
근데 이걸 r분의 1로 전부 다 묶어놓으면 x 곱하기 2x 더하기 y 곱하기 2y 더하기 z 곱하기 2z r 벡터죠. 그죠? 그래서 이게 r분의 r 벡터 r 방향의 유닛 벡터죠. 그죠? r을 그레디언트를 취하면 그러면 r의 n승은 쉽지 뭐. r의 n승을 x로 미분하면 이거는 이걸 먼저 r로 미분하고 그 다음에 r을 쓰는 거니까 r분의 dr dx 여기 r분의 x니까 그럼 r이 하나 더 있고 r분의 x r분의 이게 이렇게 되니까 그레디언트 r의 n은 n r의 n-1 r의 헷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오케이. 그러면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1 오브 r은 우리 이제 보면 되죠. r에 여기다 n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r 제곱분의 r의 헷 맞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그러면 r의 n승이 아니라 r의 함수면 이거는 d phi dx는 이거를 r에 대해서 미분하고 r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니까 이게 r분의 x죠. 그레디언트 phi는 df dr r에 대해서 미분하고 r에 햇을 붙이면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디퍼런셜 오퍼레이터 중에 처음 보는 그레디언트 오퍼레이터의 성질, 그레디언트 오퍼레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 계산을 하는가 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그레디언트 오퍼레이터를 도입을 하면 이제는 이거를 이용한 또 다른 여러 가지 오퍼레이터가 있는데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를 보는 거예요. 다이버전스 오퍼레이터, 다이버전스. 그래서 아까 그레디언트 오퍼레이터는 아까 본 것처럼 어떤 컨스탄트한 서피스가 있으면 그레디언트는 그거의 수직인 방향으로 향하는 어떤 양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다이버전스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다이버전스는 요 거에다가 마치 스칼라 프로덕트처럼 이렇게 쓰는데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 x의 성분을 x에 대해서 미분하고 y 성분을 y에 대해서 미분하고 c 성분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인슈타인 서메이션 컨벤션을 쓰면 다음과 같이 쓰는 거죠. 더미 인덱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 스칼라인 거죠. 다음과 같이 우리 쓴다. 이것도 벡터, 그레디언트 오퍼레이터도 벡터 오퍼레이터, 물론 이건 디퍼런셜 오퍼레이터이긴 하지만 벡터의 스칼라 프로덕트를 취하면 스칼라의 성질을 갖죠. 물론 스칼라의 성질을 갖는다는 걸 보이려면 로테이션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을 하면 돼요. 이것도
예를 들어 보면 아까 그레디언트 R을 해봤으니 이번에는 그레디언트 R 벡터에 대한 다이버전스를 보면 되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까 그레디언트 오퍼레이터를 EX, EY, EZ 각각이 DDX, DDY, DDZ R은 X의 EX 플러스 Y의 EY 해서 X 성분을 X에 대해서 미분, Y를 Y에 대해서 미분, Z를 Z에 대해서 미분하면 각각 1이니까 3이죠. 그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인슈타인 서메이션 컨벤션을 공부하니까 dxi, xi.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면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건 xi를 xi로 미분하면 1이죠. 이게 1이네. 가 아니고 더미 인덱스가 나오면 모든 가능한 거에 대해서 합하는 거죠. 그러니까 1부터 3이야. 아인슈타인 사실은 요 앞에 이게 빠져 있는 거죠. 아인슈타인 서메이션 컨벤션 쓴 거니까. 요거는 1인데 주어진 i에 대해서는 1인데 모든 i에 대해서 합하면 1, 2, 3, 3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아까 본 것처럼 R만의 함수다 이거. 이거 헷갈리나? 뭐 헷갈리지만 우리 그냥 써보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R hat, sorry, R hat. 전부 다 R로 끄지만. 그러면 이거는 R분의 X가 R hat이고 F. DDY R분의 YF DDZ R분의 CF. 다음 같이 쓴 다음에 요 안에 있는 거를 체인 룰에 의해서 미분을 하면 되죠. 요거만 우리 해봅시다. 나머지는 X 대신에 Y를 다 바꾸면 되니까. 요거는 첫 번째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R분의 F. 그 다음에 R분의 1에 대해서 미분하면 R 스퀘어분의 R을 미분하면 R분의 X. XF, 헷갈려. dr dx 써. 그 다음에 또 하나는 F를 미분하는. F를 미분하는 거는 R분의 X에 저걸 X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니까 F를 R에 대해서 미분하고 R에 대한 미분. X에 대한 미분. 이렇게 쓰면 F로 묶으면 R분의 1 마이너스 R, 이거 R분의 X니까 R분의 X, R 3승분의 X제곱. 그 다음에 이것도 R분의 X니까 플러스 df dr R제곱분의 X제곱. 여기다가 y로 미분한 거는 x 대신에 y로 전부 다 바꾸면 되죠. z로 미분한 건 z로 바꾸면 되죠. 세 개를 다 더해. 그럼 요거는 하나, 둘, 셋, r분의 3. 요건 r 마이너스 r3 승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r제곱이죠. 세 개를 더해서 마이너스 r분의 1이죠. r분의 3에서 r분의 1을 뺀 거죠. R분의 2. 요거는 여기다가 R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R제곱분의 Y제곱 R제곱분의 Z제곱을 더하면 분자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 R제곱이니까 1이죠. 플러스 df dr.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예를 들어 봅시다. FR이 R의 n승입니다. R의 n승, R 햇은 이거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나? 2배 Rn승, R의 n-1승. 한번 미분하면 n R의 n-1승. 2 플러스 n R의 n-1승. 역시 재미있죠. 왜 재밌냐? 왜 재밌냐? 가만 있어봐. R이 0이 아닌데 n이 -2면 n이 -2면 0이죠. 근데 n이 -2면 r제곱분의 1이잖아. r제곱분의 1을 미분하는데 어떻게 0이 되나? 문제가 있죠. 똑같이 그냥 했는데도 문제가 있어. 근데 이건 뭐가 문제냐? 이게 여기에 무슨 문제냐면 R이 -2면 R이 제로 근처에서 미분이 좀 이상하죠. 미분이 좀 이상하게 정의되죠. 미분이 잘 정의되지 않아. 그래서 R이 -2일 때 0이라고 얘기하는 건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음수일 때도 n이 -2가 아니면 상관이 없지만 n이 -2면 좀 문제가 있어요. 그거 왜 얘기하는데? 딴 거 얘기하면 그냥 저 관계식만 봐도 재밌는 경우지만 우리가 잘 보면 일반 물리 때도 배웠지만 일반 물리 때 포인트 차지에 의한 일렉트릭 필드가 R제곱분의 1이죠. 그죠? 그 일렉트릭 필드의 다이버전스를 취하면 0이 돼야 되는데 문제가 있죠. 0이 돼야 되는데 0이 아니죠. 왜냐하면 가운데 안에 차지가 있으면 다이버전스 2가 뭐가 되는지는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맥스웰 방정식을 적분 형태로만 배웠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미분 형태로 쓰는 걸 보면 이게 왜 이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특히 R이 0인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는 우리 그때 가서 맥스웰 방정식을 이런 여러 가지 몇 가지 정리, 티어렘을 본 다음에 일반 물리 시간에 배웠던 적분 형태의 맥스웰 방정식을 미분 형태로 쓴 다음에 좀 더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 다이버전스라는 게 왜 이름이 다이버전스고 도대체 이런 건 그럼 우리가 생각하면 기하학적인 의미 혹은 물리적인 의미가 뭐냐 하는 거 생각해 봅시다. 기하학적인 의미는 물리적인 의미를 기하학적인 의미 피지컬 이걸 어디서 많이 쓰냐? 우리 유체역학에서 플럭스를 많이 쓰죠. 플럭스가 뭐죠?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지나가는 기체의 질량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velocity를 v라고 하고 기체 밀도를 rho라고 하면 rho 곱하기 v가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흘러가는 유체의 양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일렉트릭 필드랑 마그네틱 필드를 볼 때도 우리가 일렉트릭 플럭스, 마그네틱 플럭스를 얘기할 때 그때도 뭐냐면 그 플럭스를 얘기하는 거는 유체역학에서의 다음과 같은 플럭스를 흉내내서 그 플럭스를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런 흐름을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보면 소위 말하는 플로우 레이트는 로에다가 V를 곱한 건데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가장 간단한 경우에는 로도 일정하고 V도 일정한 경우도 있지만 두 개가 전부 다 필드인 경우 다시 말하면 위치에 의존하는 물론 시간에도 의존하지만 시간에 의존하는 거는 복잡하니까 나중에 생각하고 다음과 같이
스테디 스테이트로 R만의 함수, R의 함수, V의 함수, R의 함수, V도 함수인 경우. 이제 이 경우 보면 우리 다음과 같이 적당히 폐곡면이 있으면 유체가 이렇게 들어가고 유체가 이렇게 나가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요 폐곡면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요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를 플러스, 나가는 거를 마이너스로 하면 넷 플로우는 어떻게 되죠? 전부 들어오는 거에서 좀 나가는 걸 빼면 되죠. 그러니까 다음 같은 의미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임의의 부피를 가지고 생각하는 이 임의의 부피는 항상 잘라서 아주 작은, 소위 말하는 인피니테시멀한 부피로 우리 생각할 수 있고, 인피니테시멀한 부피가 뭐 아무렇게 생겨도 좋지만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게 직육면체 상자라고 생각해도 되죠. 그래서 우리 그 직육면체 상자가 있어. 너무 이상하게 그랬는데 잘 그려봅시다. 별 차이가 없는데. 자, 어쨌든 다음과 같이 돼서 이쪽이 x방향 dx, 이쪽이 dy, 이게 dz. 방향 맞았지? x, y. 이상한데? x, y. 이게 바뀌었네. 그죠? dx, dy, 이게 dy, dz. 다음 거 써요. 그 다음에 다음 같이 쓰면 dx, dy, dz를 어디서부터 그렇게 됐다고 칠까? 여기를 원점이라고 칩시다. 원점. 그 다음에 요거의 원점이라고 쳐? 원점이라고 치지 말고 요거를, 이게 아주 작으니까 어디를 x로 잡아도 좋은데 요 중간을 x로 잡고 여기서부터 x 플러스 2분의 dx, x 플러스 2분의 dx가 있다고 생각해도 좋고, 뭐 한쪽이 x, 다른 쪽이 x 플러스 dx 이렇게 잡아도 되죠. 어떻게 잡아도 상관이 없지만 이쪽에서는 그러면 여기를 0, x, 여기를 dx라고 하죠. 그럼 이쪽으로 나가는 거, 우리 나가는 게 전부 다 플러스면 이쪽으로 나가는 거, 이게 어떻게 되나? 지금 dx 이쪽 방향으로 나가는, 이쪽이 플러스 방향이니까 로 vx x 나가는 거니까 이거에다가 나가는 플로우 레이트는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인데, 단위 시간당 나가는 거는 단위 시간당 나가는 여기 면적을 곱해야 되죠. dy dz. 이쪽으로 나가는 거. 이거는 방향이 우리 이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잡으면 이쪽이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로 vx x 플러스 dx, yz는 일정하고 dy dz. 그러니까 x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x 디렉션, 가만히 있어봐. 내가 뭘 잘못 그린 것 같은데? vx 내가 그림을 이상하게 그렸어. 내가 이거 xyz를 뒤집어서 그래. 이렇게 그리지 말고 제대로 그려봅시다. 아, 이거 내가 왜 이래? 내가 헷갈렸어.
여기가 x. 아, 이렇게 헷갈려. 이게 x, y, c. 그럼 여기에 dx, dy. 이렇게 헷갈리냐? dc. 그러면 여기로 나오는 게 이쪽에 플러스 방향이니까 여기가 x고 여기가 x 플러스 dx면 이게 플러스지. 그죠? 이게 반대 방향이 이게 맞아. 이거 부호로 헷갈렸어. 다음과 같이 써요. 아까 내가 뒤집어서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하면 되죠. 두 개를 더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로 bx x 플러스 dx에서 로 bx x를 빼고 dy dx를 곱하면 되죠. 그러면 여기 있는 양은 x 근처에서 dx가 작으면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을 할 수 있죠. 처음엔 로 bx x 이거랑 캔슬이 되죠. 그러면 남는 게 뭐냐면 첫 번째 dx의 1차 항까지 보면 요거는 ddx 로 bx dx dy dz. 이게 뭐냐면 아까 로 곱하기 b는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나가는 플로우 레이시면 거기다 면적을 곱하니까 단위 시간당 나가는 유체의 양이죠. 요게 x축 방향이에요. 그러면 지금과 같이 했던 분석 방법을 y축, z축에 대해서 한 걸 다 더해야 되죠. 다 더하면 토탈 net flow 단위 시간당 나가는 양은 지금 안으로 들어오는 게 플러스 나가는 게 아니지. 지금 우리 다음과 같이 정하면 나가는 건 지금 나가는 걸 밖으로 나가는 걸 지금 보는 거죠. 밖으로 나가는 거는 로 bx를 x로 미분한 거. y 방향은 로 곱하기 by를 y로 미분한 거. z 방향은 로 곱하기 bz를 z에 대해서 미분한 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divergence 로 b dx dy dz.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요 어떤 우리가 관심 있는 서피스 혹은 요 볼륨 안에 우리가 흔히 소스나 싱크가 없다고 얘기해요. 소스나 싱크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물이라고 하면 여기다가 호스를 들이대서 호스 끝이 여기 있어서 물을 막 집어넣거나 혹은 빨대를 꽂아가지고 쫙 빨아당기거나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스는 이 안에 자꾸 물이 들어가고 싱크는 이 안에서 자꾸 빠지죠. 그러면 우리 전체 물의 양은 보존이 돼야 되니까 인컴프레시블 플루이드인 경우 물의 양은 보존이 되면 어떻게 되나? 여기서 들여보낸 양은 단위 시간당 들여보낸 양은 여기서 나간 거랑 같아야 되죠. 들어간 게 어디 사라지면 안 되니까. 혹은 빠진 양만큼 외부에서 들어와야 되죠. 이게 소위 보존 법칙이에요. 그래서 혹은 소스나 싱크가 없다고 쳐봅시다. 이제 그런 게 이제 없는 경우, 소스나 싱크가 없는 경우, 소스나 싱크가 없어도 이 안에서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넷 플로우를 보면 소스나 싱크 넷 플로우를 보면 어떻게 되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나가는 게 있으면 유체가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으니까 나가면 이 안에 있는 양이 줄어들어야 되죠. 넷 플로우로 들어오는 게 더 많으면 이 안에
유체 양이 증가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뭐냐면 이게 밖으로 나가는 거야. 밖으로 나가는 거면 D로 어떻게 써야 되냐면 DDT 그 안에 있는 전체 질량을 어떻게 쓰나? rho dx dy dz. 들어오는 거는 전부 나가는 게 어떻게 되냐면 rho v dx dy dz. 원래는 요게 부피에 대해서 모든 부피에 대해서 저 박스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지만 박스로 이루어진 아까 말한 전체 유체를 작은 박스로 나눴을 때 각각의 박스에서 다양한 것이 할 수 있죠. 한 개에 대해서도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거를 안으로 집어넣으면 다른 건 다 고정이 돼 있고 t만 변하는 거니까 dy, dz 안에서 d로 dt 플러스 다이버전스 rho v 이게 0이죠. 이게 임의의 부피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고 하면 저 앞에 적분기호를 빼도 되죠. 임의의 부피에 대해서 이게 항상 성립하면 d로 dt 다음과 같은 식을 얻죠. 우리 이걸 컨티뉴티 이퀘이션이라고 불러요. 적분에 관한 식을 미분 형태로 썼죠. 그래서 보면 로가 일정한 경우, 예를 들어서 뭐 incompressible fluid 같은 경우는 로가 이제 전부 다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게 없다고 치면 이게 0이죠. 그러면 다이버전스 rho v가 0이죠. 다이버전스 rho v가 0이라는 거는 우리 조금 아까 앞에서 여기서 본 것처럼 요게 0이라는 거는 아주 작은 dx, dy, dz의 박스를 봤을 때 거기서 들어오는 거랑 나가는 게 전부 0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선가 나가거나 어떤 표면을 나가거나 들어오는 양을 나타내는 게 요 다이버전스가 표시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요 다이버전스 어떤 양의 다이버전스가 0인 다음과 같은 B를 솔레노이달 필드라고 얘기해요. 다이버전스가 0인 거.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내가 여기다가 자기장처럼 B를 쓰니까 훨씬 더 가슴에 확확 와닿죠. 그죠? 이거는 일반 물리에서 이게 마그네틱 차지가 없다는 그걸로 가우스 법칙을 다음과 같이 쓰죠. 그러니까 마그네틱 필드는 솔레노이달 필드예요. 다음과 같이 우리 볼 수 있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스텝은 이제 하나씩 비슷한데 어떻게 비슷하냐면 우리 처음에 그레디언트가 아닌 보통 일반 벡터에 대한 벡터 연산을 우리가 배웠고 그 벡터 연산에서 벡터가 덧셈 뺄셈을 하다가 그 다음에 곱셈을 했죠. 곱셈 중에 하나가 스칼라 프로덕트 그 다음에 벡터 프로덕트도 했죠. 근데 그걸 이제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로 확장을 시키면 이게 마치 요걸 벡터라고 디퍼런셜 오퍼레이터 벡터라고 생각하면 두 개의 스칼라 오퍼레이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요걸 벡터라고 쳤을 때 벡터 프로덕트에 해당되는 디퍼런셜 오퍼레이션이 있냐? 있죠. 그걸 우리가 컬이라고 불러요. 벡터 프로덕트처럼 우리 다음과 같이 쓴다. 컬 V는
여러분들이 디터미넌트가 뭔지 아나? 디터미넌트가 뭔지 알죠? 디터미넌트가 뭔지 몰라요? 가만히 있네. 행렬식이 디터미넌트를 안 배웠나? 디터미넌트가 뭔지 모르는 사람? 처음 들어봤어요? 알죠? 2x2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가 ABCD면 뭐 AD-BC 3x3인 경우도 알죠? 물론 여러분들이 미적분학이 선형대순자 했던 거기서 n/n인 경우에는 우리 그걸 뭐라 그러더라? 그 무슨 포뮬라가 있는데? 그걸 카르타는 아닌데? 무슨 코오션트 룰이라고 해서 뭐 하여튼 뭐 그것까지 잘 배웠어. 3x3면 돼. 지금 학생들이 이런데 요번에 수능 보고 들어온 학생들은 어떻게 가르쳐야 돼? 그때 내가 은퇴하지. 걱정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디터미넌트 안에 벡터가 있는 거는 굉장히 이상하지만 그냥 디터미넌트의 룰을 따르자는 거예요. dx, ddy, ddz, vx, vy, vc. 물론 여러분들이 이런 디터미넌트에 익숙하지 않다면 이거를 그냥 확 풀어서 그냥 무식하게 쓰면 ex 이거 어떻게 하죠? 요거랑 요거에서 요거를 빼면 되죠. ddy vz 빼기 ddz vy 이 y는 어떻게 되나? 요거에서 요거를 빼면 되니까 이거는 ddz vx ddx vz easy hat 이거는 요거에서 요거를 빼면 되니까 ddx vy dy vx. 그래서 사실 요거는 요거를 표현하기 위한 사실 외우기 쉬운 수단일 뿐이에요. 이걸 이렇게 정의하진 않아요. 이렇게 쓰지. 왜냐면 이렇게 쓰면 사실 이거의 정의는 요거예요. 요걸 외우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디터미넌트로 외우면 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x면 y에 대한 미분 x, y, z 그 다음에 yz를 바꿔서 빼고 y면 x, y, z의 사이클릭 퍼뮤테이션 y, z, x x, z를 바꿔서 빼고 z, x, y x, y를 바꿔서 빼고 다음과 같이 하면 되죠. 여러분들이 배웠던 레비스 비타 심볼을 쓰면 이거 봐요. I 번째 컴포넌트는 엡실론 I, 여기 I가 있으니까 I, J, K 이렇게. 물론 여기 앞에 서메이션 J와 K에 대해서 해야 되지만 J랑 K는 한 쌍으로 나타나는 더미 인덱스니까 앞에 있는 아인슈타인 서메이션 컨벤션을 쓰면 서메이션을 빼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그다음에 두 번째 숙제의 첫 번째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 두 개의 레비스 비타 심볼을 곱했을 때의 아이덴티티 아까 뭐였더라? 아인슈타인 서메이션 컨벤션을 쓰면 델타 JL, 델타 KM, 델타 JM, 델타 KL 이거 증명하는 거예요. I는 썸을 하는 거니까 I는 모든 1, 2, 3에 대해서 해야 되죠.
나머지 모든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J 3개, K 3개, L 3개, M 3개, 3의 4, 81개죠. 81개에 대해서 이게 맞는 거 보면 되죠. 근데 내가 그렇게 하면 너무 무식하니까 내가 어떻게 몇 개, 한 6가지 정도로 나눠서 분류해서 요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내가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만들었으니까 우리 그걸 통해서 그렇지만 역시 지저분해요. 그렇지만 뭐 수리물리의 지저분함은 마음의 양식과도 같으니까 우리 그거야 뭐 이 정도의 지저분하다고 하면 자연계의 지저분함을 감당할 수 없지. 자, 그래서 갑자기 들어왔으니까 우리 항상 오면은 헷갈리니까 헷갈릴 때 항상 예를 드는 게 제일 좋아. 근데 오늘 이게 몇 시에 끝나? 15분이지? 시간 많이 있지. 컬이라고 읽어요. FR R의 핵. 우리 조금 아까 요거의 다이버전스를 계산했었죠? 자, 이번에 컬을 한번 계산. 이거 계산하기 어려운데. 그럼 이거 X 성분. X 성분은 뭐죠? X 성분은 X, Y, 요거의 G 성분. 요거의 G 성분은 R분의 C, FR. 빼기 YG를 바꿔서 Y, FR. 이거 계산하면 되죠. 이거 계산하면 이거는 G는 Y에 대해서 미분할 때 아무 상관이 없고 요거는 Y로 미분하려면 R분의 FR을 R에 대해서 미분하고 R을 Y에 대해서 미분하고 빼기 위에서는 Y를 끄집어내고 DDR R분의 FR DR DC 이렇게 되죠. 그러면 DDR R분의 FR를 앞으로 묶어내면 요게 R분의 Y, 요게 R분의 C. 그러니까 R분의 CY 빼기 R분의 YC 0이죠. 레디얼 방향의 컬은 0이에요. 레디얼 방향으로 나가는 건 0이에요. 물론 이렇게 증명할 수도 있지만 R 햇의 레비스 비타 심볼을 쓰면 레비스 비타 심볼 좀 안 쓰면 안 될까요? 엡실론 ijk ddxj 아인슈타인 쓰면 이거는 fr r분의 xk 이거 쓰면 되죠. 그러면 요거를 계산하려면 이거는 역시 체인 룰을 쓰면 ddr r분의 fr dr dxj 플러스 r분의 fr dxk dxj 그죠? 뭐가 빠졌는데? 여기 xk가 빠졌지? 그죠? xk. 그러면 이거는 df, ddr, r분의 fr, 아이씨.
FR로 묶으면 뭐가 되는 거야? XK, 요건 R분의 XJ죠. 더하기, 요거는 R분의 1, 이게 뭐야? K를 J로 미분하는 거는 K랑 J가 같을 때만 0이 아니죠? 다르면 0이죠? 이게 크로네커 델타야. 그러니까 이거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근데 보면 이거는 JK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부호가 바뀌죠. 엔티시메트릭하죠. XJ 곱하기 XK는 JK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시메트릭하죠. 델타 JK도 JK를 바꾸는 것에서 시메트릭하죠. 엔티시메트릭한 양과 시메트릭한 양을 곱해서 전부 더하면 0이죠. 자,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미분에 대한 모든 가능한 연산자는 다 봤어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미분 연산자가 아니라 벡터 프로덕트인 경우에 덧 프로덕트랑 스칼라 프로덕트를 마구 섞어서 쓰는 경우도 있죠. 마구 섞어서 쓰는 경우를 관계를 증명하는 것도 역시 숙제에 있고. 그런 거 이제 다 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벡터의 연산, 계산, 그 다음에 디퍼런셜 오퍼레이터가 있을 때의 계산. 우리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지면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뭔가? 미분을 했으니 적분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런 여러 가지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를 작용한 양에 대한 적분. 적분은 어떤 커브를 따라서 가는 라인 인테그랄 혹은 부피에 대해서 하는 서피스 인테그랄, 아니 면적에 대해서 하는, 그 다음에 부피에 대해서 하는 볼륨 인테그랄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조금 그 인테그랄들의 성질을 보고 그 다음에 앞에서 봤던 다이버전스나 컬 이런 것들의 성질을 적당히 결합하면 여러분들이 아주 유용한 티어렘을 몇 개를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우스 정리, 가우스 티어렘, 또 하나가 스톡스 티어렘, 이 두 개를 볼 거예요. 물론 그거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린스 티어렘이라고 좀 더 일반적인 티어렘에서 특별한 그거의 스페셜 케이스로 특별한 경우로 그 두 가지 티어렘을 증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증명을 하면 뭐가 좋냐? 그 중에 여러분들한테 아주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공 과목에서 유용하게 쓰일,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일반 물리 때는 맥스웰 방정식을 적분 형태로 전부 다 배웠는데 그거를 인테그랄이랑 아까 언급했던 가우스 티어렘, 스톡스 티어렘을 쓰면 미분 방정식의 형태로 디퍼런셜 폼으로 우리 바꿔서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요 인테그랄, 그다음에 인테그랄과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를 결합한 여러 가지 티어렘을 보는데, 내가 한 가지 얘기를 더 드렸네. 숙제에서 아까 이렇게 다이버전스 B가 0인 거를 솔레노이드al 하다고 했죠. 한편 컬이 0이면, 물론 이건 좀 이따가 얘기할 텐데 내가 지금 아직 요거는 이로테이션이라고 불러요. 이게 왜 이름이 이렇게 복잡하게 붙었냐 하는 거는 우리 아까 다이버전스에 대한 물리적인 의미를 본 것처럼 컬을 적당한 라인 인테그랄을 좀 요걸 라인 인테그랄로 해보면 왜 이게 로테이션과 관련된 건가 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내가 요걸 정의한 거는 여러분들 숙제에서
로테이셔널 한 거, 이로테이셔널 한 것과 솔레노이드를 한 거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정의는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숙제를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다음과 같이 하고 다음 시간에는 내가 잠깐 소개를 했던 인테그랄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